그래서 사실상 제가 스포츠 브랜드랑 스트릿 브랜드 둘 다 일을 해봤는데 컷을 보고 디테일 뷰 같은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직원 수도 다르고 그 직원들의 연봉도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청아TV의 청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패딩을 호갱당하지 않고 좀 더 따뜻한 좋은 퀄리티의 것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웰론이나 오리털, 거위털 뭐 이런 것들하고 필 파워는 몇이다, 깃털과 솜털의 비율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비교를 했는데 뭐 노스페이스는 당연히 등산복 브랜드니까 잘 만들 거고, 라퍼지 스토어랑 인사일런스는 뭐 스트릿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스포츠 브랜드랑 스트릿 브랜드 둘 다 일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도메스틱, 스트릿 브랜드나 뭐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등산복 브랜드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애초에 지금까지 만들어온 데이터 양, 그러니까 뭐 상품 양 자체가 다르니까 데이터 당연히 다르겠죠? 샘플이 쌓여있는 숫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르고 직원 수도 다르고 그리고 직원들의 연봉도 다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도메스틱 스트릿 브랜드들이 스포츠 브랜드나 아웃도어 브랜드를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되게 많이 퀄리티를 많이 따라잡았거든요. 요즘 도메스틱 브랜드 가격 올랐다고 되게들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퀄리티를 많이 따라잡았어요. 하지만 그 퀄리티 맞지 않게 가격이 좀 높은 것도 가끔 간혹가다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당히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라퍼지 스토어나 인사일런스는 이렇게 상세 설명이 이렇게 쭉 엄청 길인데 인사일런스도 엄청 길죠? 그런데 노스페이스는 약간 자신감인지 상세 컷이 좀 짧아요.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뭐 취급사항이랑 이런 거는 뭐 거의 같은 거 돌려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빼놓고 이제 이런 인포에서나 이런 상세 컷을 보고 디테일 뷰 같은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노스페이스는 필파워가 몇인지 나와 있지가 않은데 일반적으로 필파워는 솜을 넣어서 솜을 눌렀을 때 다시 복원되는 그 속도를 필파워로 표현을 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500에서 700 필파워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은 뭐 다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필파워고요. 그리고 여기 거위털, 오리털, 그리고 하웨이 북부 오리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느 지방에서 나온 건지도 알려주면 좋긴 한데 일단은 알려드리면 일반적으로 거위털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오리털, 그 다음에 웰론이라고 최근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솜인데 뭐 폴리예요, 폴리. 솜인데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발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유러피언 구스가 있고 차이나 구스 이런 게 있는데 유러피언 구스들이 더 좋다고 해요. 한 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오리들도 추운 데 사는 오리들일수록 그 보온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더 따뜻한 솜들을 가진다고 하니까 이 북부라는 게 아마 그래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또 좀 더 북쪽에 있어가지고 따뜻한 털들을 갖고 있는 오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80대 20, 보통 80대 20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비율은 이런 비율들이 좋아요. 근데 이 비율이 무엇이냐? 이 앞에 있는 높은 숫자가 솜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솜털이 잔잔하게 있으면서 거기 안에 열을 머금거든요. 그래서 열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그 공간 사이에 머물게 되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은 따뜻함을 표현할 때 이제 포근하다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런 공간들에서 열이 발생해서 이 열을 가둬줘야 이렇게 더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깃털 같은 경우는 그냥 빳빳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빳빳한 상태에서는 열을 그렇게 많이 머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럼 솜털 100 넣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그 솜털 간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깃털이 존재하는 거예요. 깃털이 빳빳하기 때문에 그 빳빳한 깃털들 옆에 솜털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0대 10이 제일 이상적인 비율로 보고 있고, 보통은 여기 제가 오타냈네요. 이렇게 보통은 80대 20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상 뭐 90에서 70%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숫자 높은 게 제일 좋긴 좋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인사일런스에서는 되게 이렇게 막 좋은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노스페이스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보통 이제 직원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엄밀히 말하면 부서간이죠. 작은 회사일수록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하고, 큰 회사일수록 한 직원이 뭐 일은 많을 수 있어도 다양하지 않은 딱 국한된 일들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건 웹디 팀에서 만들게 되고, 옷은 또 디자인과 생산팀에서 만들잖아요. 옷에 대한 기능은 생산이나 디자인 팀이 알고 있고 이런 걸 만드는 웹디 팀은 또 옷을 그 디자이너들에 비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받은 정보들로 뭐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인사일런처럼 신경 써가지고 상세 컷을 만든 데는 저희가 정보를 얻기도 편해서 상세 컷에서부터 되게 친절하다고 느껴지죠.
여기서 뭐 가공이 어떤 것들인지만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고 상세 이미지를 보면서 또 어떤 디테일들이 있어야 옷이 더 따뜻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Water Repellent라고 되어 있는데 발수 처리.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물이 튕겨나간다든지 그런 발수 가공이 됐다는 거고, 다운 프루프 가공이 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결국 원단이 이렇게 직조가 되는데, 이렇게 그림판 두고 손으로 하고 있지? 원단이 이런 식으로 직조가 되는데 여기다가 되게 뜨거운 열을 가해주면 이렇게 촘촘해져요. 그래서 뭐 건조기에 돌린다든지 옷을 빨고 나면 잘못해서 옷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은 옷을 만들기 전에 이미 원단에 그런 가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옷을 빨았을 때 줄어들 일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촘촘해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따뜻한 바람 새어나가지 않고 밖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또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시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레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하여튼 시어 가공, 이거는 방금 말한 다운프루프 가공이랑 비슷하게 열을 처리하는 건데, 뭐 시어 가공을 통해서 다운프루프의 효과도 나타나고, 시어 가공을 하게 되면 원단에서 약간 은은한 빛이 나요. 뭐 그래서 뭐 비슷한 가공이고, 소매 안쪽에 더블 립, 립이 이제 시보리, 맨투맨 같은 거 보면 끝에 처리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시보리라고도 하고 립부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소매 안쪽 더블 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시보리가 있어가지고 손목을 잡아주는 건데, 뭐 이제 디테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스트링이나 이런 소매를 잡아주는 부분이나 이렇게 목 부분 올라와서 목을 잡아주는 부분, 이런 게 다 보온력을 높여주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다 덮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이론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의류 환경학 시간 때 랜턴 효과라고 배웠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교수님 저한테 이게 뭐 의류 환경학 시간 다 배우는 거긴 한데, 이 위에 저희가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안에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뼈다귀로 그렸나? 그러면은 이 안에 이렇게 몸과 이 공간 사이에 열이 차는 거예요. 이걸 랜턴 효과라고 하는데, 열은 위로 올라가죠? 뜨거운 열은 이제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목 쪽을 이렇게 꽉 먹어주면 위로 올라가는 게 막혀서 안쪽에 계속 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옷이 들썩들썩 하기 때문에 열이 어쨌든 또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요 밑에 스트링으로 또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뭐 손목도 똑같아요. 손목에서도 열이 나갈 수 있으니까 손목도 막아주고, 밑에 막아주고, 옆에 막아주고, 위로 올라오는 열도 막아주면 완전 차단되는 거죠. 그런 디테일들이 다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건데, 이게 단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는 안쪽에도 단이 있는 거고 겉에도 단이 있는 거고,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겉에는 단이 없고 안에는 단이 있어요. 그리고 라퍼즈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지퍼가 있고 지퍼 안에 또 단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퍼 사이로 바람이 꽤 들어오거든요. 이 단이 없는 옷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거 입어보신 분 알 거예요. 좀 걷다 보면은 배 쪽이 차갑다든지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 단과 겉쪽 단이 이렇게 둘 다 있으면 진짜 베스트고, 아니면 안쪽만 있어도 차이가 커요. 근데 이거 진짜 없는 옷일 때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입으면 따뜻한데 추워요. 배가 찹찹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당연히 옷에 이렇게 주머니 넣었을 때 사선 넣는 게 편하겠죠? 주머니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넣는 게 편하지, 이렇게 넣는 건 손목이 한번 꺾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디테일들도 있긴 한데, 뭐 그건 디자인이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일 댓글로 많이 물어보신 거는 저 키 몇에 몸무게 몇인데 사이즈 뭐 입어야 될까요? 그런 댓글 제일 많이 달리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패딩을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것들과, 그리고 디테일들, 이렇게 단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을 잘 안 물어보시고 사이즈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입었을 때 예뻐야 되니까, 너무 커 보이거나 너무 작으면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사이즈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호갱당하지 않고 그 옷 한번 샀으면 좀 오래 입으면 좋잖아요. 이왕 산 거, 이왕 뭐 보통 10만 원 다 넘어가는데 그런 거 한번 샀을 때 오래 입는 게 좋으니까 그 보온성 좋은 거 입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좀 더 퀄리티 좋은 그런 옷들을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패딩을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인사는 좀 크게 해야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청아TV의 청아였습니다.